그렇게 하고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잘 들어가야 됩니다. 창업을 시작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. 식당을 성공하신 사람들, 그 다음에 창업을 성공한 사람들, 아니면 뭐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해주는 책들이 있는데 거의 다 내용들이 비슷해요. 아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. 그 중에서 또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뭐 많이 전통적으로 쓰는 뭐 수학 분석도 있고, 요즘에 뭐 블루오션 전략이나 전략 캠퍼스를 만들어서 실제 어떻게 창업을 시행했을 때 실패 확률을 줄이느냐, 어떤 부분이 내가 장점이고 단점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대응책을 세우고, 강한 것들은 어떻게 또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강하게 하느냐, 이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 전략들을 다 한 번씩 세봤어요. 그래서 실제 노트에다가 다 했습니다. 뭐 많은 사람들 많이 하죠. 이제 수학 분석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, 전략 캠퍼스 이제 단계별로 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부분이 이제 장단점이고 키울 거, 단점,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이나 전략들을 위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알아본다,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.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창업 아이템 분석이에요. 처음에 한 아이템 분석과는 좀 다릅니다. 이 아이템 분석은 아까 스왓이랑도 거의 비슷한 분석인데요. 장점과 단점, 이걸 통해서 위기시 대응, 마케팅 전략,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짤 수 있습니다. 그냥 예시로 우리 곰탕을 예시로 들을게요. 곰탕을 예시로 들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한국 전통 음식이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입맛이 잘 바뀌지 않는다. 왜냐? 조미료를 안 쓰니까 사람들 입맛이 빨리 질리지 않는다. 또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. 뭐 작은 평수에서도 가능하다. 이런 점들이 있고, 단점에 대한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데, 이게 혹시라도 운영을 하면서 광우병이 이나 이런 구제역 같은 외적 요인은 없을까?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보통 이제 겨울철 메뉴라고 생각을 하죠.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잘 손님들이 찾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점심 매출은 좋을 수도 있는데 저녁 매출 같은 경우는 낮게 될 단점이, 위험이 좀 있다. 그리고 포장이나 배달 판매가 쉽지 않다. 이런 것들이 나오죠. 뭐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좀 적었어요.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략을 짤 때 굉장히 편해요.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장점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나갈까? 단점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. 한국 전통 음식이구나.
그러면 공항이나 외국이나 정부가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대한 한류 음식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올라가니까 이 방향에 따른 마케팅이나 아니면 우리가 운영 방침을 한번 잡아보자,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. 그리고 입맛이 잘 바뀌지 않는다, 조미료를 안 넣으니까. 그러면 좋다, 이 조미료를 안 넣고 우리가 건강 음식, 건강식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마케팅 포인트로 잡아보자. 그래서 또 들어갈 수가 있고, 작은 평수가 가능하다. 아까 공장이 있으니까 작은 평수가 되다 보니까, 야, 그러면 그 소자본 창업자들 아니면 이제 이런 멀티플렉스라든가 복합몰 같은데 들어갔을 때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. 또 단점 같은 경우는 광우병이나 이제 구제역 같은 외적 요인이 들어갈 수가 있다. 이게 1년에 한 번씩 꼭 우리나라나 뭐 AI도 마찬가지고 계속 병들이 돌아요. 근데 그거를 참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처럼 좀 축산시설에 좀 개선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, 그 다음에 대량 농장보다는 조금씩 키우는 농가들이 모여갖고 그 조합이나 이제 형성체를 구성해서 판매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질병에 따른 외적 요인이 위험성이 있구나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럼 이게 국내산을 써야 될까? 아니면 대량으로 하는 미국산이나 호주산 같은 환경적으로 좀 안전한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게 좋을까? 또 그때 얘기한 것처럼 겨울철 메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럼 여름철에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럼 우리가 하는 곰탕 육수 기반의 냉면을 진짜 제대로 된 걸 만들어 봐야겠구나. 그래서 여름철에는 어떤 전략을 갖는 게 좋겠다. 점심 저녁 매출이 낮다고? 점심은 높은데 저녁이 낮을 것 같아. 그러면 요리류를, 진짜 맛있는 요리를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. 포장이랑 배달 판매가 안 돼? 그럼 왜 안 되는 거지? 국물이랑 포장이 안 되나? 그럼 냉동으로 해서 한번 이것들을 준비해 봐야겠다. 그래서 이것들을 또 준비를 해서 또 시행을 했죠. 그래서 지금 이 수업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 다음 내용들을 구분하는 거에 제일 기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적으로 쓰셔야 됩니다.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처음에 좀 창업을 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, 그 다음에 생각을 꼭 해야 될 점 알아봤는데요.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, 첫 번째, 목적이 있어야 된다. 왜 하는가? 창업을 해서 내가 돈을 얼만큼 벌지, 아니면 돈을 벌어서 기부를 할지.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자마자 기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월에 한 200인분에서 300인분씩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. 독거노인분들이나 애들한테. 근데 그런 분들한테 가끔 편지가 오면 굉장히 뿌듯해요. 나한테 많이 나오는 국물 중 하나지만 또 그분들한테는 한 끼 식사, 두 끼 식사를 또 건강하게 영양성분 높게 또 드실 수 있는 제일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, 나의 자본금은 어떻게 되는가? 내 돈이 얼마가 있고 이거를 너무 한계치를 내가 3천만 원인데 대출 2천 더 받아가지고 5천에 갖고 해야겠지. 그렇게 되다 보면 돈이 계속 모자라요. 그러다 보면 운영하기도 힘들어. 그래서 내 자본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거에 맞는 아이템이 됐든 매장이 됐든을 좀 골라야 되겠다. 네 번째, 창업 아이템이랑
분석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후에 나오는 위기시 방법이나 아니면 매뉴얼, 아니면 마케팅 방안, 이제 운영 방안, 유통 경로, 그 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쭉 알아봤고요. 그 다음 이어서도 이런 창업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끝에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요. 맛이 좋아도 단골이 쌓이고 반복적으로 매장에 들어오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꾸준함을 갖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창업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부분 시작할 때 한번 또 뵈서 창업에 관련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